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박정호의 팟수다. 네, 박정호의 팟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정말 오늘 제대로 한 건 판 것 같습니다. 국정원 관련된 건데 해킹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국정원 해킹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네. 이렇게 국정원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국정원이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떤 이 스파이웨어를 심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취재를 제가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알려진 것은 특정인 20인분, 그러니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네. 한 해킹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RCS 프로그램, 리모트 컨트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네. 그런 걸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사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네. 좀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우선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하고 이 RCS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논의한 네. 무슨 이메일 아이디가 데블 엔젤이라는 것인데 이거하고 일치되는 뭐가 새롭게 나왔다면서요? 네, 저희가 추적을 해봤는데요. 네. 그 이메일 아이디 데블엔젤 1004 이 아이디와 일치하는 블로그, 네. 그러니까 데블엔젤 1004 블로그 스팟 KR이라는 주소를 확인하고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보면 네네. 아시겠지만 데블엔젤은 국정원의 RCS 해킹 논란이 제기했던 때부터 주목받았던 이메일 그렇습니다. 아이디잖아요. 이걸로 뭐 다 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로 이탈리아 해킹팀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해킹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네. 이 아이디와 똑같은 블로그 주소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계속 계획을 해본 건데요. 저희가 네. 김광진 의원실과 함께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데블엔젤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김광진 의원실과 함께 추적을 해본 결과 이 블로그 운영자 김동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블엔젤 천사 .blogspot.kr KR. 이 블로그의 주인장이 그렇죠. 김동현이라는 인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영문으로 돼 있는데요. 네네. 동현 김이라고 돼 있는데 동현김. 네. 보니까 이 블로그 이 계정이 네. 이 김동현이라는 계정이 구글 플러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현이란 주인장의 이름을 누르면 네. 구글 플러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플러스에 네네. 뭐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놨는데 그 중에 저희가 눈에 띄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구글 플러스로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그 어플을 네네. 소개하는 걸 구글 플러스에 공유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어떤 TV나 영화, 애니메이션, 일본 드라마 같은 걸 볼 수 있는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네. 많이들 보시죠. 네. 그 어플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공유해놨습니다. 네. 이게 구글 플러스가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기능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어플 사이트를 공유를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자면
그 데블 엔젤 천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메일과 똑같은 블로그. 네. 이 블로그의 운영자는 김동현이라는 사람이고 이 김동현이라는 그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몇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데 그것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TV, 영화, 애니메이션, 일본 드라마 어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수 대중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해당 어플 사이트에 올라온 건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켓을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어플 설치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APK 파일인데요. 네. 뭐 이런 거는 뭐 종종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어플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 뭐 사설 불법 어플들이 이런 방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것을 지금 네. 이렇게 국정원이 쓰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네. 한번 다운을 받아서 네네. 이 중에 하나는 다운 받아가지고 네. 소스 코드를 까봤습니다. 소스 코드를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겉보기에는 일반 어플이었는데 네. 속에는 정말 무서운 기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 김광재 의원실이 컴퓨터 공학 전문가와 함께 이 어플 사이트에 올라온 어플 중 하나를 다운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네. 이 어플에는 GPS 현재 위치 좌표 추적, 그리고 오디오 녹음, 카메라 촬영, 데이터를 특정한 주소로 송신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결 나 영화 좋아하는데 이거 그렇죠. 공짜로 다운받아가지고 영화 좀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영화천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네. 동시에 본인이 지금 있는 GPS 현재 위치를 좌표를 추적을 할 수 있고 오디오 녹음도 누군가가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GPS, 오디오 녹음, 카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모바일에 있는 데이터가 특정한 다른 어떤 서버로 이동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네. 가능한 그런 스파이웨어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동시에 네. 스파이웨어가 같이 숨어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플을 다운받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이런 스파이웨어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이 간첩 그러니까 대북 공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20인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라이센스 계약 때문에 네.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밝힌 바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뭔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전문가랑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네. 뭐 익명은 요구하긴 했지만 네. 이걸 분석한 결과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오디오가 녹음되는 게 그 스마트폰을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네. 누군가가 원격으로 조정해서 네. 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딜 가더라도 네. 내가 녹음 버튼을 켜놓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네. 누군가가 나도 나도 모르게 녹음을 시켜서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든 뭐 지금 누가 하는 말이든. 방송하고 있는 이런 것도 녹음할 수 있고 어디서든 녹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그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시간마다 찍힐 수 있게 네.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오늘 해킹 그렇습니다. 시연을 봤었죠. 네네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저도 마음대로 놀랐어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녹음도 마음대로 할 네.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파워 그러니까 그 전원을 끄진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서 휴대폰이 이렇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네. 뭘 버튼을 눌러야 이제 그 화면이 켜지게 되는데 그 화면이 켜지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도 카메라가 막 움직여서 주변을 다 촬영을 하고 본인도 촬영을 하고 그렇죠. 녹음도 되고 예. 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다른 데로도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오늘 목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블로그에 포스팅돼 있는 것으로 네. 어플리케이션 무료 어플리케이션 유료가 아니라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중적인 영화 뭐 일본 드라마 이런 등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걸 누르면 이게 곧장 다 스파이웨어가 깔리는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남이 네. 내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뭐
그 확인이 안 된 거니까 네. 이를테면은 이 김동현이라는 운영자가 그냥 상업용으로 뭐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이 전문가에 따르면 여기에 이 어플에 숨겨져 있는 스파이웨어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랑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뭐 GPS 위치 추적이나 오디오 녹음을 할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어플을 지우지 않는 이상 이 녹음 파일과 촬영 파일이 특정 서버로 계속 전송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궁금한 게 과연 이 파일들, 이 정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저희가 더 분석하고 알아봐야 될 건데 네네. 이 전문가에 따르면은 특정 주소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코드가 있지만 네. 불법 취득한 정보를 어디로 전송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만든 스파이웨어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탈리아 해킹팀이 그 한국의 국정원 고객한테 메일을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운용을 할 때 우리 RCS 프로그램을 그냥 써야지 이게 좀 버전업 되거나 뭐 다른 방향으로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 메일을 보내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업그레이드 한국 국정원이 이를테면 RCS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국내용으로 활용한 흔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면도 전문가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RCS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은 좀 코드 구성이나 이런 게 좀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이 좀 자체적으로 네. RCS 말고 네. 정말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배포할 수 있는 걸 네. 개발할 수도 있고 네.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랄 것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왜 그런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좀 해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제가 오늘 국정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데블 엔젤 천사의 존재 네. 그리고 이 김동현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확인한 이 블로그 운영자 김동현의 국정원 직원 여부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네네. 뭐 김동현이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 데빌 엔젤 천사가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네. 딱 이 말만 했어요. 그래요. 확인해 줄 수 없다. 국정원은- 더 이상 뭐 왜 그런지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봤는데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7글자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보기관이니까 뭐 길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기된 네.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실한 해명이나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뭐 이런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해명조차 제대로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직무유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게 김광진 의원실하고 동시에 작업을 하신 건데 김광진 의원실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특히 김광진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김광준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김 의원은 국정원이 불특정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파이웨어를 만들어 배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소프트웨어로 북한의 간첩만을 도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스파이웨어에는 GPS 좌표, 녹음, 촬영 등이 포함된 상태로 일반 시민들에게 무차별 배포됐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도청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국가정보원에서는 이것은 20명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킹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아닌 정황이 지금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내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유료보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스파이웨어를 심어서 그 사람의 GPS 좌표나 녹음이나 촬영 이런 것들이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것은 국정원의 주장 그러니까 안보용이라는 네.
대북용이라는 국정원의 주장보다는 김광진 의원이 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청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가능성, 그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훨씬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밝혀진 건 뭐 일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도청 의혹, 사찰 의혹이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발견한 이게 정말 이 국정원을 통해서 이뤄진 네. 무료 어플 제작 스파이웨어가 심겨진 숨어 있는 이 어플이 제작된 거라면 네. 정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 이걸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또 이것을 구입하려고 논의했던 시점 2010년부터 해서 현 시점까지 매번 선거를 앞두고 몇 달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규명되고 해명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정원은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네.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동현이라는 그 운영자가 국정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데블 엔젤 천사와도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것은 좀 박정호 기자가 계속 파서 네. 좀 보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파수다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박정호 기자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랍니다. 팟짱을 응원해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